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이 중국 국경절을 맞아서 우리나라를 찾은 이 요우커가 무려 16만 명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중국인 관광객은요, 일본인 관광객이나 여타 국가의 관광객에 비해서 씀씀이가 2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요우커가 명동과 동대문, 제주도 등을 방문하면서 일대 유통업계와 소상공인들 아주 활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모처럼 만에 특수를 누렸던 국내 관광업계와 유통업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현장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우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우커라는 단어는 중국어로 관광객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통칭하는 그런 단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던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요우커가 우리나라를 찾았을까요? 또 어떤 효과 있었을까요?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합니다. 안서윤 기자? 네, 안서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정말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찾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 파악부터 좀 해볼까요? 네, 매년 10월 1일은 중국의 국경절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에 맞아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의 수를 16만 명으로 예측했는데요. 예. 이는 지난해보다 35% 이상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32만 명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했고요. 올해 7월까지 336만 명의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찾아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가까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 600만 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5년 내에 한 해 방한 중국인 수가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서영 기자, 이들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들이 정말로 돈을 많이 씁니까? 얼마나 쓰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이 요우커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 수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한국에 와서 쓰고 가는 금액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용하는 1인당 지출 금액은 250만 원으로 외국인 관광객 평균인 168만 원보다 1.3배 많은데요. 예. 네, 이렇다 보니 서울의 주요 상권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네, 홍대 상권은 요우커들의 입맛에 맞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 먼저 중국어 간판을 단 식당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요. 화장품 면세 골목도 생겨났습니다. 예. 특히 명동에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던 죽 전문점 대신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길거리 음식 노점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네, 그 밖에 경복궁과 인사동, 동대문 등 주요 관광지들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중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우커들이 이제 과거에는 명동 쪽을 많이 갔는데 이제는 뭐 서울의 전 지역에 다 분포가 돼서 다니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많이 분위기도 이렇게 요우커들, 중국인 관광객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니 해도 중국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곳이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주도 어땠습니까? 풍경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까지 이어지는 중국 국경절 연휴에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모두 9만여 명에 이릅니다. 예. 지난해보다는 67% 증가했고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전체 중국인 16만여 명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 만큼 제주 관광업계는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항공편은 사실상 만석이고요. 숙박업소 역시 90% 이상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이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가 요우커들이 치킨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번 특수 동안에 이 치킨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이후 한국식 치맥, 치킨과 맥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졌는데요. 예. 이 요우커들 덕분에 치킨 업계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높은 명동 종로 지역의 치킨 전문점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중국어가 가능한 매장 직원을 채용하기도 했고요. 예. 중국어 메뉴판을 마련하고 또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중국인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중국인들이 이 치킨 맛을 알았으니까 이 치킨 시장, 치킨 산업도 좀 클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 있었고요. 또 중국 국경절을 맞아서 요커들 크게 늘면서 실은 우리 한국의 각 지역들이 활기띠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내 관광업계와 유통업계 쪽에서 매출도 증가했는데요.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내수시장에 새로운 활력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소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달 1일부터였죠. 일명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두고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휴대폰 유통구조를 둘러싼 업계 쪽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의견이 많다는 거죠. 특히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이동통신 판매점 또 대리점 이쪽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국이동통신 유통협회 조충현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충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단통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입장, 현황을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게 어떤 법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그 스마트폰 보급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된 그 단말기 거품 출고가 및 국민들의 통신비 증가와 유통에서의 불공정한 이용자 차별, 폰테크족 양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건전한 유통구조와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누구는 싸고 누구는 비싸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누구나 다 좀 더 싸게 저렴한 통신비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뭐 평등하게 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이유가 가장 큰가요? 이 법의 목적이나 이제 취지와 상반되게 예. 소비자에게는 단말기 구입 비용 및 위약금 증가, 그 판매인들에게는 2중, 3중의 규제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소비자와 그 판매자들만의 유통구조 변경 법안처럼 되면 예. 통신사의 수익 극대화법으로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 법안의 목적을 한번 이제 읽어드리면 제1조에 이 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게 1조 아닙니까? 예. 네.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법이라고 보는 사람은 언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 조 회장님께서는 그럼 이 법이 통신사들 배불리는 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앞서서 규제법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단통법이 규제법이다. 뭘 규제하고 있다는 걸까요? 어떤 네, 의미에서 규제법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규제가 이제 그 판매점 사전 승낙 철회라는 어떤 규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전 승낙 철회가 저희 이제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 승낙제요? 이게 네, 뭐죠? 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전 승낙제. 예. 사전 승낙제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네. 잠깐만요. 이제 통신사에 예. 이제 판매점을 내게 되면 거리 제한이나 이런 판매 코드를 받아야 이제 판매점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네네. 사전 승낙을 득하고 이 단통법에서 정하는 단말기를 싸게 팔게 되면은 예. 그 판매점 판매 코드가 삭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이 좀 추가됐는데
네네. 뭐 그러니까 편의점 쪽에 좀 불리한 상황이 좀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가령 어떤 것들일까요? 뭐 사전 승낙제를 통해 가지고 좀 어떤 이 불합리한 점이 있을까요? 사전 승낙의 그 취지는 통신사의 일방적인 거리 제한 등으로 판매 코드를 이제 받지 못하는 판매점들에게 공평하게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동통신 유통망 실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예. 부분들을 확인해 보자는 내용이었는데. 네, 그게 취지입니다. 예. 네네네. 근데요. 근데 이제 예? 그 이 승낙한 법에는 있지도 않은 이제 사전 승낙 철회라는 규제 요건을 만든 겁니다. 예. 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예. 통신 3사가 이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전 승낙을 또 철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조항을 같이 넣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통신사가 사전 승낙을 철회하면 대리점이나 이 판매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문 닫아야 되는 건가요? 이제 과태료를 처음에 맞고 이제 그 코드가 없으면 이제 예. 판매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예. 사업장을 이제 폐쇄해야 되겠죠. 아. 그럼 이 어떤 경우에 철회를 합니까? 통신사들이 사전 승낙 했던 거를. 사전 승낙 철회를 하게 되는 경우는 단말기를 이제 싸게 팔거나, 아. 그다음에 이제 공시를 하지 않거나, 예. 이제 그 어떤 요금제에 이 단말기는 어떻게 팔겠다라고 예.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철회 요건이 됩니다. 아, 그랬는데 뭐 전권을 통신사에 줘서 오히려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은 판매점이나 대리점 쪽은 그렇죠? 좀 영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발목 잡힐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맞습니다. 네. 이 또 하나가 단통법을 만들려는 게 좀 통신비 싸게 하겠다. 전 국민이 너무 지금 비싸게 통신 요금 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통신비 절감 효과도 크지 않아 보인다. 이것도 불확실해 보인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통신비 이제 그 3조의 조항이 있죠? 예. 네? 3조 관련 조항들이 좀 있죠? 3조 관련 조항이요. 네. 3조 관련 조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 잠깐만요. 지원금 이제 차별 지급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제가 한번 3조를 읽어드리면 이제 제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번호 이동, 신규, 기기 변경 이용자의 나이, 신체적인 조건, 거주 지역 등과 함께 요금제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예. 초안에 없던 3조 2항이 생기면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이용에는 요금제에 따른 정당한 차별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3조 2항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 저가 요금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단말기 할인 금액은 이제 대폭 이제 축소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예. 10월 1일 이제 공시에는 최신 단말기 3만 원대 요금제에 사용하는 고객한테는 이제 3만 원 할인 수준으로 이 소비자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일선 이제 판매 현장에서는 전혀 판매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소비자들은 지금 27만 원 가이드에서 30만 원으로 그 고객 지원금이 이제 상향이 된 걸로 이제 알고 계시는데, 예. 그 소비자들은 지금 이제 지원금 축소와 없던 위약금이 생기게 된 이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단순해야 되는데 예. 복잡하게 이제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이 판매 대리점이나 영업점 측면에서는 어떤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그렇죠? 요금도 지금 거의 상담도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싼 이제 고가의 요금을 사용하시는 고객한테 팔 수 있게 되는 거고, 저가 예. 요금제로 그 단말기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이 비싸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전 승낙제도 철회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대리점들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아직 채 열흘도 안 됐지만 앞으로 판매 대리점들의 피해가 많이 커지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제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네. 판매점 규제가 이제 도를 넘었다고 보고요. 예. 싸게 팔다 걸리면 이 법에 이제 정해져 있는 과태료 말고 영업장 이제 폐쇄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과태료에 이제 폼파라치 포상금이
이 환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은 이제 20만 원에서 100만 원인데 예. 통신사들은 이제 얼마 전부터는 2천만 원씩 수수료 환수 및 차감을 이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회자님이 네. 말씀하신 대로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냐고 하셨는데 예. 폐업 포기 및 이제 뭐 범업자로 몰릴 이제 위급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협회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법안 취지와 반하는 통신사의 정책 및 규정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수정 삭제를 이제 요구하고요. 예. 또한 수정 대안 법안을 이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업점 판매점에 소상공인분들 많고 거기서 또 일하는 뭐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해서 많이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이 있는데 네. 이들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단통법에서. 그렇죠? 그 부분도 함께 신경을 뭐 여러 좀 써야. 이제 관계자들의 공정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봐야지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 조충현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영화 명량의 흥행으로 관광객들이 다시 찾기 시작한 이 해남과 진도 지역에서는요, 오는 9일부터 2014 명량 대첩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 해남과 진도 지역 상권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명량 대첩축제 손민식 총감독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민식 감독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제 안녕하세요. 이름이 이게 네네. 참 압권입니다. 명량 대첩 축제입니다. 그렇죠? 명량 대첩 축제. 이게 어떻게 네네. 시작된 축제인지 축제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명랑대첩축제는 그 해남과 진도 사이에 좁은 그 울돌목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입니다. 예. 즉, 그 남해 큰 바닷물이 좁은 울돌목을 지나 서해로 빠져나가는데요. 그 해안 절벽 쪽에 이루어지는 그 물살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울돌목, 즉 470여 년 전 임진왜란을 결정적으로 끝나게 한 기적의 승리, 명랑대첩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영화에 나온 바로 그 장소에서 펼쳐집니까?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영화는 실질적으로 어떤 픽션에 가미된 예. 부분이지만 이 지금 명랑대첩은 실전 이 현장에서 직접 그 실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명랑대첩은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울돌목에 갇힌 물살, 정말 그 민초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가능했던 그 승리의 대첩이었던 그랬죠. 것 같습니다. 예. 즉, 그 명랑대첩 축제는 실은 94년에 진도 아리랑 축제, 그리고 97년 해남 명랑대첩제를 시작으로 해서 실은 2008년 명랑대첩 기념사업회를 도가 설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로 이제 7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7회째지만 그 시작은 이제 94년에 진도 아리랑 축제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네요. 예. 그렇죠? 94년 이제 진도 아리랑 축제. 예. 후에 97년에는 해남 명랑 대첩제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이걸 근데 도에서 전라남도에서 2008년에 저담법인 명랑 대첩 기념 사업회를 설립해서 올해까지 7회를 맡고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영화 명량의 흥행도 있고 명량 이 예. 지역 울돌목 지역에 되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규모가 커졌습니다. 뭐 지역 주민들, 상인들도 많이 참여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타 축제하고 뭐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네. 정말 주민형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올해 그 명랑대첩은 축제는 정말 그 필사직생의 이순신, 양무원의 백성들, 회오리바위 울돌목이라는 3대 테마를 가지고 불멸의 명랑, 호국의 울돌목 주제로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11일 날, 토요일 날은 명랑해전이 재연을 갖습니다. 여기에 예. 해남과 진도 주민들이 직접 배를 시장에서 나와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올해 정말 특이사항은 지금 그 해남과 진도 군민 21개 면에서 한 1,500여 명이 예. 민초들의 그 구국의 행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그 울돌목 해상 퍼레이드, 이게 이제 함대와 헬기 이렇게 다 동원된 해상 퍼레이드와 평화의 헌화, 반전 기원 이런 어떤 대단히적인 퍼포먼스들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우리 감독님 보시기에는 뭐 이 정도로 흥행이 되고 한다면 지역 경제도 상당한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네네. 파급 효과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정말 이 역사적으로 명랑 대첩 이 울돌목 부분에서 정말 세계적인 기록이 될 부분인데요. 예. 참 안타깝게 올해 세월호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이쪽 경제 상권은 예. 완전히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닙니다. 예. 예. 특히 정말 진도 해남 상권들은 정말 관광객이 우수영 여기만 하더라도 정말 거의 다 끊겨버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 정말 다행히 영화가 흥행하면서 정말 물밀듯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정말 진도와 해남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외지인들이 찾아주셔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예. 이게 아마도 명랑 정말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승리를 이끌었던 이 대첩 축제, 즉 진도와 해남 주민들이 어떤 비록 어떤 아픔이 있지만은 네네네. 정말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민들께서 예.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 보시기에는 뭐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이제 기존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 조금씩 회복되는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뭐 어민들이 직접 배도 끌고 오고 퍼레이드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 축제 동안에 좀 우리가 볼만한 프로그램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감독님이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올해 명랑대첩 축제는 어떤 유희적인 타 축제보다 역사의 어떤 교육의 장을 느낄 수 있도록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올해는 체험 프로그램, 물살, 그다음에 이제 충무공, 테마별로 이순신 말타기, 어록액자, 저작거리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많은 분들이 느끼고 또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명랑대첩 역사교실 또한 많은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은 유적지 투어 그리고 정말로 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역사 교육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 정복 원정대 등 이런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을 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각적으로는 정말 어느 축제에서 볼 수 없었던 해상 퍼레이드, 함대라든지 진도만이 갖고 있는 만가 이런 부분들의 풍성한 어떤 볼거리의 어떤 축제가 장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멋진 축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량대첩축제위원회 손민식 감독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기도 의왕시가 이번 달 13일부터 이틀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상권 분석 방법, 신메뉴 개발을 위한 기술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교육 대상은 최대 60명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이번 달 10일까지 의왕시 기업지원과에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가 온양온천 전통시장에서 다음 달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반짝시장을 운영합니다. 반짝시장은 전통시장 내 시장 안의 작은 시장을 컨셉으로 총 3구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될 예정인데요.
1구역에서는 가게가 없어 고민하는 청년 상인의 창업시험 공간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시가 추천하는 유망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판매가 이뤄질 계획이며 2구역과 3구역에서는 각각 다문화 가정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가족 벼룩 시장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